지금 여기까지 보면서 좀, 네.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와 닿았던 거? 네, 저는 124쪽에 보면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124쪽에서 네. 생각과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 바뀌어지는 환경, 새로 바뀌어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긴 하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 다른 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 자체가 하나라도 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죠? 제가 어디에서 이제 무슨 글을 읽다가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네.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네. 대화를 해봐라.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뭐 교류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 네. 4, 5년 됐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된 게 그 전에 그 무슨 뭐 해외 선교 무슨 프로그램에서 네. 국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2주 동안 교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남아프리카 목사님을 만났고 사실은 그렇게 아프리카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었고, 그 남태평양 사람들도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파푸아뉴기니를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남태평양 사람들을 만났고, 근데 남태평양 사람들 거기 가서 보니까, 파푸아뉴기니 보니까 거의 그냥 아프리카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예전에 땅이 갈라지면서 다 이렇게 아프리카 땅이었었나 할 정도로 그냥 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파푸아뉴기니 사람이나 별 분간이 안 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원래 본토 사람이랑 이 파푸아뉴기니 네. 사람들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또 이 남태평양의 그 분위기가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네.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그 남아프리카 목사님, 네. 그 아프리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해에 짐바브웨에 무슨 회의를 가기로 돼 있어서 네.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위에 있는 나라니까 네. 겸사겸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그 프리토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동교회? 네. 네. 뭐 경동교회나 정동교회 그런 수준의 이제 오래된 예전에는 백인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인들만 다닌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백인도 흑인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도움을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서 프리토리아 네.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그분들 사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새로운 인식?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전혀 잘 몰랐어. 네네. 전혀 잘 모르다가 같이 이렇게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교회도 가고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도 했었는데 네.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여성 리더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맞아요.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 흑인 목사님을 만난 거였고, 그 사회와 그분 이제 의식화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 인상이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분위기지만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이 열린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역시 사람은 만나고 봐야 되고 맞아요. 접해야 되고 네. 가봐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경험이 우리의 생각의 폭을 많이 넓혀줬죠. 완전 넓혀줬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되게 괜찮은 경험이셨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뭐라 그러지? 저는 이렇게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이질감은 없었는데, 네. 아프리카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어. 대부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뭐 동남아 분들은 또 보고, 뭐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들은 워낙 일하면서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뭐, 불편함은 없죠.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분들은 진짜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짐바브웨 어떤 여자 목사님도 만났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아프리카 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발견을 하면서 제 어떤 진짜 경험치가 좀 넓어진 예 처음 맞아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시야가 이제 띄어지면서 사실 자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몸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뭐 여행도 많이 하고 네. 좀 가능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만나보고. 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전에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배고프다 먹을 게 네네네. 없다 그랬더니 뭐 빵 먹으면 된다 그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맞아요. 그냥 자기 그냥 그 바운드리 안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폭넓게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슬픈 전도 몽상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이나 착각에 빠져 거꾸로 보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모습 자체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이제 사실은 찾아보고 나를 이제 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주변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채워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채우는데 더 급급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그 얘기 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내 속에 있는 보화 어떻게 찾아내면 되죠? 뭐가 보화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우선 쫙 늘어나 보고요. 그게 내가 봤을 때 하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보하다라고 여겨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내 것은 소중하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웃음소리가 경망스럽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갔는데 완전 경망스러운 웃음인데 어디서 듣든 아 저건 박미라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의 웃음인 거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사람들의 기분을 확 올려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잘 웃는 것들 아니면 또 뭐 저는 이제 뭐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다 그런 것에 속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라도 그냥 에이 별거야 라고 흘려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화가 되는 거죠. 보화는 그렇구나. 사실 보화가 처음부터 보화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보화인 줄 알아야지 막 닦지. 그러니까요. 진주도 사실은 막 닦아줘야 되잖아. 닦아야지 진주처럼 보이잖아요. 안 닦으니까 이게 진주인지 빛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네? 그러니까요. 네. 내 속의 걸 발견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들 혹은 그냥 일상적인 것들조차도 한번 보고 그게 좋다 계속 여겨주고 활용을 하면 그게 반짝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지. 네, 찾아보세요. 예. 좋습니다. 더 나누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131페이지에 보면 네. 로마에서는 이제 그 군대 진입을 위해서 사실은 정복을 위해서 도로를 닦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모든 이제 관계에서나 아니면 생각에서나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다스리는 부분 자체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다스릴까는 키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다라는 나를 거죠. 잘 알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내가 뭘 맞다. 원하는지 모르는데 얘가 막 찡찡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해줄지 모르면 다스려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를 잘 알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걸 알면 가장 근원적인 것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독거림을 통해서 다스려질 수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네. 누웠다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저는 이렇게 막 결핍감이 느껴지거나 부족함이 느껴지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핍감이 느껴지면 내가 뭘 제대로 못했나 봐. 이 생각이. 내가 제대로 했으면 결핍감이 안 느껴질 텐데 이렇게 또 막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 네. 이게 불편했어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결핍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내가 죽었어 봐. 부족한 게 느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느낄 텐데 죽었으면.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결핍감도 느끼고 부족함도 느끼고 뭐 화도 느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결핍감을 느끼는 건 결국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를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아? 맞아요.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해줘야지. 너 또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결핍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죠. 습관적으로 제 자신을 이제 눌렀는데 네.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살아있으니까 결핍감을 느끼지. 내가 만약에 죽었어 봐? 못 느낄 텐데.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냥 이렇게 발상의 전환? 네네. 그러면서 조금 더 결핍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요? 네네. 살아있으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거고 필요하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거겠지. 네. 그래 이거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결핍감을 느끼는 건 이제 선생님한테는 그게 이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신 안 거잖아요. 좋았지. 그게 사실은 이제 능력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능력에 있고 없음.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모든 거를 채웠을 텐데 없다 보니 채워지지가 않고 않았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잘했으면 이게 결핍감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기분이 안 좋았죠.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네. 이제 키워드, 선생님의 키워드 중에 하나시잖아요. 무능력함에 대한 거.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조금 더 자기를 달래주기가 편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결핍감 느끼는 나 자신을 허용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다뤄준다 그러면 그래 결핍감이라는 게 나의 무능력에 대한 컴플렉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결핍감을 느끼는 거를 뭐 싫어하고 또 막 피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구나. 느껴도 괜찮아. 네가 무능력함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뭐랑 연결이 돼 있죠? 무능력해서 결핍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항상 더 채우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딱 어제는 해서 살아있으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인 거죠. 네. 그거는. 내가 죽었어 봐. 아무것도 못 느낄 텐데 이러니까 그렇게 결핍감 느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결핍감이 딱 드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확 나빠졌는데 어느 순간 근데 결핍감을 느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 전까지는 결핍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막 눌렀는데 어느 순간 책도 보고 저도 뭐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기도하면 이 결핍감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누르는 것도 네. 되게 많고 뭐 네. 명상이나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의식 전환이 되면서 기도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결핍감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 그쵸. 그리고 결핍감을 느끼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결핍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할까? 이게 느끼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래 느껴도 괜찮아. 그리고 원래 뭐 결핍감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조금 더 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그러나 네. 뭐 완전 뭐 100% 인식 전환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요. 그래도 조금 더 뭐 살아있으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건데 딱 그냥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네. 그걸 채울 방법은 없을까요?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를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결핍감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뭐 막 이거는 재앙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예전에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앙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들지만 네. 그래도 내가 필요를 느끼니까 이렇게 결핍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의 인정이 필요한 거죠. 네,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가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그래. 지금 필요하니까 느끼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괜찮아. 다독다독 거릴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마음이 떠 있으면 생각이 이성적으로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려앉고 나면 이제 how to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 결핍감을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이게 평생 이제 뭐 완전하게 채워지는 만족감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만족감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죠. 기계 나를 너무 좌지우지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그냥 그런 존재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였죠. 그렇죠.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다이어트는 움직이면 살 빠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허함이나 애정의 공허함은 아무리 움직여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심하게 사실은 결핍감을 느끼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뭐 돈 혹은 뭐 사랑 뭐 아니면 뭐 이제 인정 뭐 아니면 뭐 그 승진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뿌리는 대부분 마음의 결핍감이거든요. 그래서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해결이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도 그렇죠. 변화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시각이 바뀌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는 나는 결핍감 절대 안 돼 라고 했는데 상황이 똑같잖아요. 변하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각이 바뀐 거예요. 뭐 느낄 수도 있지 뭐. 근데 시각이 바뀌면 거거든요. 상황도 네. 바뀌냐고. 안 바뀌죠. 안 바뀌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또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이 바뀌면 네. 있었던 그 환경들이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나갈 수 있는 게 있고 지나갈 수 없는 게 있죠. 그럼 일단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왜냐하면 이게 근원적으로 모든 게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밑에 이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마음의 쓴뿌리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돌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아이하고 결별을 하거나 이 아이하고 함께 동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젖만 먹어도 사실은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밥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저는 커피도 좀 마셔야 되고 초콜릿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지는 건데 사실은 그 근원은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이 지나갈지라도 이 기본적인 결핍감이 쉽지는 않다. 상황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게 뭐 결핍감이 뭐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바뀌면 조금 더 편안해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냥 계속 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 주는 거가 그럼요.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134페이지에 네. 마차는 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차가 생기면서 우리의 발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게 되면서 근육의 힘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섬세한 제네바 시계를 갖게 되면서 태양으로 시간을 알아보는 재간은 잃어버렸다. 그리니치 항해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된 탓에 하늘의 별에 대해서는 백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나 동지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춘분과 추분도 거의 모르게 되었다.
수첩은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도서관은 우리의 지력에 과도한 짐을 지워버렸다. 이뿐인가 보험회사 탓에 도리어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기계가 도리어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품위를 유지하느라 활기찬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제도와 형식에 둘러싸인 종교로 야생 그대로의 활기를 잃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목에서 마차는 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자동차가 우리의 발을 무용지물로 맞아요. 만든 것처럼. 네. 근데 보면은 어떤 것도 보면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상반되게. 네네, 그죠? 맞아요. 예.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마음이 열리면 하나를 얻었으니 네. 저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잖아.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훨씬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럼요. 예. 우리 뭐 이렇게 자동차가 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걷지 않으니까 건강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편리한 맞아요. 것도 있고 편리한 반면에 우리의 몸이 좀 약화되는 것도 네, 쇠퇴되는 게 있죠. 있고. 네, 맞아요. 예, 예. 양손에 떡을 쥐면 목 막혀요. 죽어요. 왜냐하면 물 주려면 한 손에 네. 떡을 놔야죠. 살려면.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좋은 게 또 하나 더 예, 있었어요. 예. 그 다음 장에 보면 삶은 한 줄에 꿰인 염주와 같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엮여서 나타나는데 그게 동일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휘황찬란한 색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선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그 나름의 빛깔을 내고 있고 그것이 하나만 그냥 탁 튀는 색깔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만들어서 아울러서 하모니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경험 자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이 한 줄에 꿰인 염주와 같이 삶의 경험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엮이면서 그 경험이 현재의 그렇죠. 나를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그렇죠. 그게 우리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내 삶을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쳐다본다고 그래가지고 내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아니라는 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조카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찬빈님이라고, 이 아이가 이제 11살 된 머시맨인데, 저희 조카가 3년 전인가, 그 올케가 사진을 하나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가족 옷을 빨래를 해서 빨래에 널어놨는데, 제 동생의 티셔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 찬빈이가 들어가서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아빠 옷을 자기가 입은 거죠. 너무 귀여운데 그거는 어릴 때만 귀엽죠. 커서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신처럼 못 살아갈 수도 있다. 왜냐면 배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나는 조금 더 열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나 자신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나를 가장 반짝이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왜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처음에는 다윗이 그 갑옷 입고 뭐 막 맞아요. 투구 차고 네.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벗어버리고 맞아요. 물맷돌 하나 들고 가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자기 몸이 가장 편안한 거 가지고 맞아요. 해서 딱 한 거잖아요. 네. 예.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죠. 그렇죠. 네. 그냥 나답게 사는 거. 네. 다윗이 그냥 자기가 평소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거 가지고 한 했던 거죠. 것처럼. 예. 그렇죠? 네.